네, 이번 총선 결과 네 분 모시고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우 경기대 특임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철 기자, 우종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6시 17분 지나는 현재 이 99% 넘는 개표율을 보이고 있고, 이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 지역 당선자들이 확정이 됐는데요. 먼저 주요 격전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도권 지원 격전지 결과를 먼저 김순철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일단 서울 종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대권 주자, 즉 잠룡으로 불렸던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개표 3시간 만에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울 광진을을 가볼 텐데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후보와 서울시장 출신인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예. 5차 법인의 초접전을 벌이다가 새벽 4시쯤에 결국 고민정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후보, 그리고 삼선의 김용태 후보가 맞붙었는데 네. 윤건영 후보가 57%를 얻어서 김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성 판사 출신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동작을로 가보면요. 초선인 이수진 후보가 5선에 도전했던 나경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4선의 김성공 후보, 그리고 북한에서 주영 북한대사관 출신인 태구미 후보가 붙었던 서울 강남 갑의 경우는 태구미 후보가 네.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조국 백서의 저자 김남국 후보, 그리고 삼선의 박순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던 경기 안산 단원을은 결국 김남국 후보가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연수을에서는요,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3파전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네, 먼저 서울 지역 상황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용산, 또 성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서울이 최대 격전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권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유권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견제보다는 집권당이 주장하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박 교수님, 지금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지역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했던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 우리 유권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한 선거를 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정말 막중한 어떤 책임감을, 국정을 정말 코로나 이 사태를 잘 이끌어가서 잘 관리를 해서 지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 정말 우리가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좀 해결해 달라라는 정치적 어떤 결단 내지는 어떤 주문으로 저는 볼 수가 있고요. 예. 야당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접전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돌이켜 나서 보니까 예. 그렇게 보건데 정말 초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올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자 대결 구도는 구도했지만은 중간층에 있는 표심, 사실 이번에 투표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쩌면 양대 진영에 있지 않은 부동층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왔는데 그 표들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해서 비례정당한테까지 표가 쏠리는 걸 볼 때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종적인 정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그런 선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경기의 경우에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동서로 좀 양분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51석, 통합당 7석, 정의당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집중이 됐던 지역 중에 경기 안산 단원을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후보가 입포를 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김남국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네요. 막판에 뭔가의 이런 여러 논란을 좀 잠재우고 당선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네, 김남국 후보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국 백서를 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판에 그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이제 상대 후보인 박순자 후보가 3번째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로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은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인천 연수울도 저희가 애초에 꼽았었는데 인천 연수울의 경우에도 이 민주당 후보가 선전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정일영 후보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이제 그 뭐 양자 대결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이정미라고 정의당 예. 당 대표까지 지냈죠. 그분이 예. 상당수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 같은 진보 계열인 범여권 계열인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어부지리를 넘어서서 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민경욱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또 출구 조사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구조사에서 또 1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도 보면은 그 민주당에 대한 집중적인 그 유권자의 어떤 지지에 덕분에 저는 이제 연수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저는 당선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지역이 상당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연수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번 수도권에서 정말 유권자들은 야당을 확실히 심판을 했고 예. 왜 아까 막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막말도 워낙에 막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서로 상서효과가 있으면 어떤 게 가장 더 그 악성이냐라고 이제 그 우리가 굳이 추려낸다면은 네. 김남국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N번방이라는 것도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만약에 상당 시간 앞서서 했다면 그것도 효과는 있었겠지만은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고 예. 또 더 좀 약간은 좀 그 아쉬웠고 좀 한심한 것은 뭐 미래통합당에서 그 세월호에 대한 그 발언이 일종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카드로도 생각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 대체하는 그 자세, 시각에 큰 그 문제점이 저는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이 수도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을 밀어주자라는 그런 흐름이 예. 연수을에서 아주 박빙이었지만은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서울 수도권 그 외 지역의 격전지별 개표 결과를 우종환 기자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 진갑에서는 3선의 해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4선의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48.5%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을입니다. 현역인 박재호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돌아온 보수 여전사로 꼽히는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곳입니다. 결과는 박재호 후보가 50.5%를 득표해 48.7%를 득표한 이현주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으로 대구에 파란색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던 4선 김부겸 의원이 이번에는 수성에 실패했습니다. 예. 앞서 지역구를 옮긴 자객공천으로 온 4선 주호영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꺾고 59.8%를 득표했죠. 39.3%를 득표한 김부겸 후보에게 20%포인트를 넘는 수치로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을 해 주호영 후보는 5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분구가 된 세종시에서 세종을을 저희가 격전지로 꼽았었는데요. 예.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강준현 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정책실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통합당 김병준 후보에게 58.0%라는 높은 득표율로 김병준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으로 가보겠는데요. 청주 흥덕구입니다. 시인 출신 현역 의원 도종환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자객공천된 4선 정우택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요. 현역인 도종환 후보가 55.8%를 얻어 정우택 후보를 꺾고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남에서 저희가 꼽은 격전지는 공주, 부여, 청량인데요. 예. 여기서는 현역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후보를 꺾고 네. 5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로 가보겠는데요. 3파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김원희 민주당 후보와 박지원 민생당 후보,
윤소아 정의당 후보가 맞붙었던 곳인데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48.8%라는 득표율을 얻어 정치 구단으로 불렸던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던 곳인데요.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후보가 양산시장을 지낸 나동현 후보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요. 1000표도 되지 않 1000표 정도가 겨우 넘는 정도의 차이로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네, 김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권 외 지역도 짚어봤는데 사실은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좀 더 강화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TK, PK 지역은 통합당 쪽으로 좀 더 밀어준 느낌이 있네요.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예. 양대 정당으로 쏠리고 네. 소위 중도라든지 군소 정당이 대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 서초동 부대와 서초동의 촛불 부대와 이 광화문의 그 소위 태극기 부대가 예. 충돌한 것처럼 정치적 양극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서로 진영 논리가 대립하는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회 내에서도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중에서도 약간 특기할 만한 사항이요. 부산 남구 을 상황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15대부터 4선했던 지역이잖아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인데 굉장히 선전을 했네요. 아마 박재호 의원의 승리는 말로 아니라 발로 뛴 결과가 아닌가. 그 예. 지역에 정말 쏟는 정성, 그것이 오랜 기간이었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 전략공천 비슷하게 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지역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리가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지역 감정이라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현상학적으로 볼 때만 해도 양쪽의 표쏠림 현상으로 봐서는 영원하면 또 지역주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예.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굳이 해석을 하자면 TK, PK 지역을 합쳐서 영남 지역의 어떤 이 미래통합당으로 쏠림 현상은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특히 반사적으로 호남 지역이 호남이 똘똘 뭉쳐서 내용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하니 정말 국회에서 힘을 줄 테니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해내라라는 정치적 어떤 결단 내지는 명령이라고 이제 본다면 예. 거기 이제 반사적인 대응이라 보거든요. 이제 재밌는 것은 네. 저는 이런 영호남의 밀어주기와 견제 심리는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이번 투표율도 보면 처음에는 호남이 아주 높다가 예. 그걸 보고 또 영남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 양쪽 진영의 유권자들께서 서로 눈높이와 키재기를 좀 맞춰가는 모습. 네. 그래서 이걸 지역주의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영남 지역에서는 국정 운영에 혹시 폭주가 있다면 견제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지역은 이제는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협의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내라. 그런 그 결과물로서 좀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괜찮은 지역주의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주의라기보다는 뭐 좀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이번에는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 세 가지 큰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지역이고, 네. 두 번째는 이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세대인데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변수가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 갈등과 네. 이념 갈등이 중첩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서로 교차가 돼야 되는데 이념 대립과 지역 대립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대립의 양상이 증폭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네. 이렇게 표쏠림도 생기고 또 정치에 있어서의 극한 대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상황실 연결해서요. 현재 지역구 의석수 현황과 그 외 관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선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에 없이 주요 인물들의 맞대결 양상이 두드러졌던 이번 총선. 이제 개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 시각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1위로 살펴본 지역구 예상 의석수입니다. 25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3석, 그리고 미래통합당 84석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구별로, 광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49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41석, 통합당이 8석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59석 가운데 민주당이 51석, 통합당이 8석, 정의당에서 1석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18석 가운데 민주당 3석, 통합당이 가장 많은 15석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12석 가운데 통합당 11석, 그리고 무소속 1석 예상됩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13석 가운데 민주당 11석, 통합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광주인데요.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대전입니다. 대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울산은 더불어민주당 1석, 미래통합당이 가장 많은 5석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종인데요. 총 2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강원입니다. 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석, 통합당 4석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소속 1석 예상됩니다. 이어서 충북입니다. 총 8석 가운데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 예상됩니다. 이어서 충남입니다. 11석 가운데 민주당 6석, 통합당 5석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북 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많은 9석, 그리고 무소속 1석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남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북인데요. 총 13석 모두 통합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총 16석 가운데 민주당 3석, 통합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제주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격전지별로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89.4%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후보 49.1%로 당선 유력입니다. 이어서 송파 을입니다. 배현진 후보 50.5%로 당선 확실시됩니다. 다음 의정부 갑입니다. 개표 모두 마무리됐고요. 오영환 후보 53% 득표해 당선 확실시됩니다. 이어서 고양 갑인데요. 개표 89.6%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39.4%, 통합당 이경환 후보 33.6%입니다. 이어서 강원 원주갑 개표 마무리됐는데요. 이광재 후보 48.6%로 당선 확실시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석수 현황과 지금까지 관심 지역 현재 개표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조금 더 짚어볼 내용이요. 관심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송파을 네. 배현진 후보하고 최재성 후보가 2년 전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리턴 매치를 치렀습니다. 결국 결과는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배현진 후보가 이 상당히 선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성 후보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본래 자기 선거구가 아니었고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예. 그 짧은 기간에 선거 국민들을 위해서 별다른 업적이나 성과가 약했다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이 송파을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배현진 이제 당선자가 그 당선인이 그동안 자신감을 보여왔었다고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선거라는 것이 요즘 새삼 제가 느낀 겁니다만은 입을 쳐다보지 말고 그 후보자의 발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해요. 예. 얼마나 열심히 그 지역을 정말 최선을 위해서 돌아다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은 뭐 꼽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상으로 해가지고 저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는 누구든지 갖다 대면 당선된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강남, 서초, 송파가 대부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죠. 좋게 말해 전략공천이지 네. 그냥 당선시켜주고 싶은 사람 그걸로 옮겨놓는 네. 그런 상황인데 송파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최재성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의 역할, 뭐 당 내만이 아니라 지금 예. 이 범여권 내에서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예. 꼭 당선돼야 될 사람 중에 이제 하나였고 또 나름대로 이제 송파라는 그 을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한번 최선 한번 해봐도 되겠다 했지만 역시 결론적으로 보니까 역시 이 선거 이 터가 미래통합당한테 굉장히 좀 친화적이고 유리한 곳이 또 있지만 역시 열심히 뛴 네. 그 배현진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경기 고양갑 상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선 출신 당대표의 관록이냐 아니면 여야 정치 신인이냐 이런 대결이 펼쳐졌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 전체 지역구 가운데 정의당 대표로는 유일하게 당선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지역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개발 이슈가 나왔어요. 네. 그 지역의 일부가 이제 새로 개발을 함에 따라서 일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러한 현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유권자들이 적어도 심상정 후보의 그 진심을 읽었다고 보고 또 다행인 것은 이 정말 심상정 후보마저 당선되지 않았다면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는 이러한 이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뻔했는데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원 원주갑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원 원주갑에는요, 이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후보가 나섰는데 이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저 지역도 사실은 이제 험지 중에 이제 하나로 보고 이광재 의원이 물론 이제 강원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그 간단치는 않은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요. 저기 의미의 가장 큰 것은 강원도의 그 이 표심이 예. 이번에 예를 들어 충청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쪽에 쏠림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방적인 구도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가 뭐 보면 과거의 강원도 같지가 않아요. 보수 일색이 아니라 예. 당선될 만한 사람 당선이 되고 또 무소속까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주갑에서 이광재 의원을 탄생시킨 것은 이제 강원도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네. 그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 비전을 줄 수 있고 국가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재라면 뽑아주겠다라는 그 유권자들의 어떤 현명이라는 표현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한테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는 네. 유권자의 정책 결단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 우리가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야 한쪽으로 완전 쏠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더 붙이면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정의당이 존재해왔고 역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상정 대표가 당선된 건 다행이다 싶은데 네. 내용을 보면 당선되기 힘들었어요. 거기는 단일화가 돼야지 겨우 당선된 것이었는데 예. 그 위에 그 당 지도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시켜가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장선상은 아니지만 그 이광재 당선도 예. 어떤 유권자가 어떤 정책 판단을 했을 때 이쪽은 그 집단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한번 내놓을 만한 후보다라는 것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나온 또 선거 결과라고 저는 또 보입니다. 예. 네. 앞서서 또 저희가 지역구 의석수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지역구 의원석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어요.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163석을 지역구에서 얻고 또 그 소위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더불어 시민당까지 합하면은 예상되는 의석수가 180석 정도까지 됩니다. 예. 이 180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국회에서 가집니다. 그것은 5분의 3이 넘으면은 300석 중에서 5분의 3, 180석이 넘으면은 소위 필리버스터 그 무제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고요. 예. 패스트 트랙 법안도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숫자가 18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국회 운영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예. 뭐 일단은 네. 아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는 이제 이 압승의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0석을 확보했으니까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산술적 계산이 나오지만 꼭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국정 운영을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 18대 국회가 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숫자 180석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의견을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새로 당선된 신예들과 중진 의원들 간에 서로 조화와 소통이 저는 분명히 전 필요하다고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청와대의 신분꾼이라기보다도 당정 협의를 철저히 해가는 그런 민주적인 소통이 없으면 180석이 의미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야당이 아무리 숫자가 작더라도 숫자를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극한 투쟁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80석의 산술적인 계산에 도취될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부적 각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21대 총선 분석 2부에서 더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